퇴직 후 1년째. 강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전 9시 30분. 아내 정미라는 벌써 1시간 전에 출근했고 아들 민준. 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딸 수진이는 회사 신입사원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넓은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남은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뉴스는 재미없고 예능은 시끄럽기만 했다. 책을 펼쳤지만 3페이지도 못 넘기고 덮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30년. 대학 졸업 후 입사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다. 임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2년 전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명예퇴직이라는 포장된 이름으로. 강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말이죠. 좋은 조건 드릴 테니 이해해 주시죠. 인사팀 상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처음 6개월은 그래도 괜찮았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다. 하지만 시간이 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왔다. 친구들도 대부분 아직 현역이었다. 한두 번은 만나줘도 자주 시간을 내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로 바빴고 퇴직한 태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카카오톡 대화방은 조용했다. 회사 동료들과의 단톡방은 퇴직 후 나왔고 대학 동문 단톡방에는 가끔 누군가 안부를 묻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걷는 노인들이 보였다. 자신도 이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건강검진의 충격. 그해 12월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강태수 씨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40/95. 고혈압 1단계입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110입니다. 당뇨 전 단계예요. 이대로 가면 당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관리하시면 괜찮습니다. 약 처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합니다. 운동하세요. 걷기, 등산, 수, 영 뭐든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좀 줄이셔야겠어요. 현재 78kg이신데 키가 172cm니까 표준 체중은 65kg 정도입니다. 10kg 정도는 빼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태수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퇴직 후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먹기만 하다 보니 살이 많이 쪘다. 벨트 구멍도 2칸이나 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20대 때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산악회에서 활동했었다. 매주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은 물론이고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까지 전국의 산을 다녔다. 그때는 체력이 넘쳤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씩씩하게 걸었고 가파른 암벽도 거뜬히 올랐다. 그래, 다시 등산을 해볼까?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등산 좀 다녀볼까 해. 등산? 갑자기? 정미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랑 혈당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좋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했을 거고. 나가서 놀아. 아내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바빠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다. 요즘 학교 일이 많아?
응. 교육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한다고 난리야. 업무만 늘고.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30년 결혼 생활. 처음에는 사랑했다. 아니, 적어도 좋아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다. 각자 일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어느새 익숙한 만 남았다. 요즘 아내와 나누는 대화라곤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마트 좀 갔다 와 정도였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에 서울 산악회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산악회가 나왔다. 젊은 사람들 위주의 산악회, 직장인 산악회, 그리고 중장년 산악회. 중장년 산악회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자신이 이제 중장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그중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다. 함께 걷는 산,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장년 힐링 산악회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서울 근교 산행. 월 1회 원정 산행. 5, 60대 중심, 남녀 모두 환영. 무리하지 않는 편안한 산행. 산행 후 회원 간 친목 도모. 연락처 아래에는 회장 박철호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산악회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가입하시려고요? 네. 등산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 산행이 있는데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우이동 입구버스 정류장으로 오세요. 제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설렜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첫 산행 전날 밤. 금요일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북한산 산행. 20년 만에 다시 가는 산행이었다. 옷장을 열어 등산복을 꺼냈다. 대학 시절 입던 낡은 점퍼는 이미 버렸고 몇 년 전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등산 재킷이 있었다. 한 번도 입지 않아 새 것 같았다. 등산화도 새로 샀다. 목요일에 등산용품 매장에 가서 점원의 추천으로 고어텍스 등산화를 구입했다. 발에 신어보니 꽤 편했다. 배낭은 옛날 것을 꺼냈다. 20년 된 배낭이지만 아직 튼튼했다. 먼지를 털고 물티슈로 닦으니 그럭저럭 쓸만했다. 배낭에 물병, 간식, 간단한 구급약, 여벌 옷을 챙겼다. 대학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정밀하는 등을 돌리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요즘 그녀와 함께 잔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잔다. 손을 잡지도 포옹하지도 않는다. 그저 같은 공간에 누워 있을 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도 많이 했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자주 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대화 주제가 사라졌다. 태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정미라는 학교 일로 바빴다. 퇴근 후에는 각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언제부터인가 부부관계도 없어졌다. 1년에 한두 번? 아니, 어쩌면 그것도 안 될지 모른다. 우리 부부는 이제 그냥 동거인인가?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다. 불륜? 더더욱 아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을 뿐이다.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적어도 뭔가 할 일이 생겼다. 토요일 아침 우이동.
알람이 울렸다. 오전 6시. 태수는 재빨리 일어나 씻고 등산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꽤 그럴듯했다. 아직 중년의 아저씨지만 그래도 준비된 등산. 객처럼 보였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깨우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이른 아침 거리는 한산했다. 지하철을 타고 우이동으로 향했다. 우이동역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오전 7시 2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정류장 근처에는 벌써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 60대로 보이는 사람들. 밝은 색의 등산복을 입고 등산 스틱을 든 모습들. 강태수 씨 맞으시죠?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철호입니다.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편하게 철호 형이라고 부르세요. 악수를 나누었다. 박철호의 손은 두툼하고 힘이 있었다. 여기 회원들입니다. 자, 다들 새 회원 왔어요. 인사하세요. 박철호의 소개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새 회원이구나. 몇 살이세요? 올해 54입니다. 아, 저보다 1살 위네요. 편하게 지내요. 자연스럽게 몇몇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들 친절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은 100군데까지 올라갔다가 우이암 코스로 내려올 겁니다. 천천히 각자 페이스대로 가시면 돼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박철호가 앞장섰고 회원들이 줄지어 따라갔다. 태수도 그 뒤를 따랐다. 산행 시작. 북한산 입구에서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완만한 흙길이었다.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상쾌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아, 이 느낌. 오랜만이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걷던 그 느낌.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힘들었다. 평소 운동을 안 한 탓이었다. 앞서가던 다른 회원들은 거뜬하게 걷고 있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페이스를 맞췄다. 천천히 가세요. 첫날은 무리하면 안 돼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돌아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단발머리, 검은색 등산복,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진 않은데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운동을 오래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같이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녀가 태수 옆으로 와서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윤미정이에요. 편하게 미정 씨라고 불러주세요. 미정 씨, 산악회 오래 다니셨어요? 6개월 됐어요. 저도 신참이죠. 6개월이면 고참 아닌가요? 고참까지요. 여기 10년 넘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화하며 걷다 보니 숨이 좀 나아졌다. 미정과 걷는 속도가 딱 맞았다. 첫 번째 쉼터. 30분쯤 오르자 첫 번째 쉼터가 나왔다. 나무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고 이미 몇몇 회원들이 앉아 쉬고 있었다.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 박철호가 외쳤다. 태수는 벤치에 앉아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다.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많이 힘드시죠? 미정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네.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첫날은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계속 다니면 좋아지겠죠? 당연하죠. 등산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녀는 배낭에서 사탕을 꺼내 하나 건넸다. 드세요. 땀 많이 흘렸으니까 당 보충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사탕을 입에 넣자 달콤함이 퍼졌다. 미정 씨는 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태수가 물었다. 글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혼자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슬픔이 남아 있었다.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자녀분이 결혼했으면 다행이네요. 네, 사위가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도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한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태수 씨는요? 결혼하셨어요? 네. 30년 됐어요. 와, 오래 사셨네요. 부인은 뭐 하세요?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30년째 근무 중이고요. 아, 교사시구나. 저희 남편도 교사였어요. 중학교 수학교사. 그러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수 씨는 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2년 전에 퇴직했어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퇴로. 그 후로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에만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랑 혈당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좀 해야겠다 싶어서요. 힘드셨겠어요? 퇴직 후에 적응하기 쉽지 않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시간이 약이에요. 저도 남편 잃고 나서 3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출발합시다. 박철호의 목소리에 다들 일어났다. 태수와 미정도 배낭을 메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산행 관악산. 일주일 후 토요일. 이번엔 관악산이었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태수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을 기다렸다. 지난주 북한산 산행이 즐거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미정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왜 기대가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다. 그저 그녀와 대화하는 게 편했고 함께 걷는 게 좋았다. 낙성대역에 도착하니 벌써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 미정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밝은 파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태수 씨, 안녕하세요. 미정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지난주 후유증은 없으셨어요? 하하, 월요일까지 온몸이 뻐근했어요. 태수 씨는요? 저도요. 특히 종아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오늘 또 왔잖아요. 네. 한 번 시작했으니까요. 산행이 시작되었다. 관악산은 북한산보다 조금 더 가파랐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숨이 덜 찼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집 근처를 30분씩 걸었던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미정과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정 씨는 평일엔 뭐 하세요? 집에서 쉬거나 친구 만났거나 가끔 도서관 가요. 태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집에서 TV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별거 없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부인이 출근하면 혼자 자나요? 외롭죠. 엄청.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도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 했다. 중간 쉼터에서 쉬는데 박철호가 다가왔다. 태수 씨, 미정 씨, 둘이 죽이 잘 맞네요. 아, 저희 걷는 속도가 비슷해서요.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좋아. 산행은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죠.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박철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지나갔다. 세 번째 산행 도봉산. 또 일주일 후 도봉산. 이제는 자연스럽게 미정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패턴이 되었다. 다른 회원들도 둘이 함께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도봉산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태수는 김밥을, 미정은 샌드위치를 준비해 왔다. 하나 드실래요? 미정이 샌드위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밥 하나 드릴게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가 깊어졌다. 태수 씨, 퇴직 후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죠.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나서 목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살고 있어요. 부인은 어떠세요? 관계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좋지 않아요. 싸우세요? 아니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대화가 없어요. 각자 바쁘게 살고 집에 와서도 각자 시간을 보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이 된 것 같아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워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남편이랑 살 때도 가끔 그랬거든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순간들. 부인이랑은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 5년, 10년? 아이들이 어렸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대화도 많이 하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도 가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각자 바빠지면서 대화가 줄었어요. 아이들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작년에 취직했어요. 그럼 이제 애들도 다 컸네요. 네. 그래서 더 할 일이 없어요. 애들 키울 땐 그래도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태수는 말끝을 흐렸다. 태수 씨 부인한테 이야기해 보셨어요? 외롭다고 대화하고 싶다고. 아니요. 말할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부인도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둘은 잠시 침묵했다. 미정 씨는 남편분이랑 어떠셨어요? 우리는 좋았어요. 물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대체로 잘 지냈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지도 몰라요.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퇴근길에 교통사고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힘드셨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 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없었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태수는 미정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강인함이 있었다. 미정 씨,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외로운 거. 저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미정 씨는 혼자라서 외로운 거. 그러네요.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산 타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태수 씨.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다. 동질감? 연민? 아니면 더 깊은 감정? 태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 내려갑시다. 멀리서 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일의 우연한 만남. 그 주 수요일 오후 태수는 집 근처 도서관에 갔다. 책을 좀 읽으려고 소설 코너를 둘러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 씨?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었다. 미정 씨, 여기 웬일이세요? 저 여기 자주 와요. 집이 여기서 가까워서요. 태수 씨는요? 저도 집이 가까워요. 근처에 사세요? 네. 여기서 두 정거장 거리예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이네요. 둘은 반가워하며 도서관 1층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산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친밀했다. 평일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미정이 말했다. 그러게요. 토요일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태수 씨,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알아요. 좋죠. 그렇게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식사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생활, 자녀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식당을 나오니 이미 밤 9시였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빨리 갔네요. 태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미정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다. 설렘? 아니면 죄책감?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미정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다. 그날 밤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굿나잇.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편히 주무세요. 원정 준비. 10월 중순 산악회의 첫 원정 산행 공지가 왔다. 설악산 1박 2일 원정 산행. 일정 10월 28일금 저녁 출발 10월 31일 오후 도착. 코스 소공원 대청봉 중청 대피소 하산. 숙소 속초 펜션 2인 1실. 참가비 15만원 교통비, 숙박비, 식비 포함. 태수는 바로 참가 신청을 했다. 설악산은 20년 만이었다. 며칠 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 씨, 설악산 가시죠? 네. 신청했어요. 미정 씨도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설악산은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갔었는데 그 후로는 못 가봤거든요. 그럼 이번에 좋은 추억 만들어요. 네, 기대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다. 1박 2일 미정과 함께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산악회에서 설악산 원정 간다. 그래. 1박 2일. 응. 금요일 저녁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와.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의심도 하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출발.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 관광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산악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였다. 총 15명이 참가했다. 태수가 도착하니 미정이 먼저 와 있었다. 태수 씨, 미정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설레서 일찍 나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을 벗어나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피곤한지 곧 잠이 들었다. 하지만 태수와 미정은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풍경,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태수 씨,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늘 밤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왜요? 설레서? 네. 그리고 이런 여행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 떠나고 처음이에요. 그럼 더 즐기세요. 좋은 추억 만들어요. 태수 씨 덕분에 즐거울 것 같아요. 저요. 네. 태수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미정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저도. 미정 씨, 덕분에 즐거워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태수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부인분과는 정말 안 좋으세요? 관계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응. 나쁘진 않아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감정이 없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어졌어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롭겠어요. 네. 엄청 외로워요. 미정 씨도 그렇죠? 그럼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가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어요. 무서워요? 네, 적막감? 그런 게 무서워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이해해요. 태수는 미정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태수 씨, 네. 저희 친구 맞죠? 당연하죠. 좋은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미정 씨, 버스는 계속 달렸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후회하는 일들, 꿈꾸던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속초 도착? 밤 11시 버스가 속초에 도착했다. 펜션은 해변 근처 조용한 곳에 있었다. 2층짜리 깔끔한 건물. 자, 방 배정할게요. 2인 1실이니까 짝 지어서 들어가세요. 박철호가 방 열쇠를 나눠주었다.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방을 배정받았다. 미정은 다른 여자 회원과 한 방을 쓰게 되었고, 태수도 다른 남자 회원과 한 방이었다.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자정이 가까워졌다. 내일 새벽 5시 기상입니다. 일찍 주무세요. 박철호의 공지가 있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미정 생각이 났다.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보니 미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태수 씨, 잘 주무세요. 내일 힘들 거예요. 힐킬. 태수는 답장했다. 미정 씨도 편히 주무세요. 내일 봐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토요일 새벽 대청봉을 향하여. 다음날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 씻고 등산복을 입었다. 펜션 식당에서 간단히 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었다.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설악산 소공원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다. 자, 출발합니다. 대청봉까지 약 5시간 코스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박철호의 지시에 따라 산행이 시작되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미정과 나란히 걸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태수 씨는요? 저도요.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직 정신이 없네요. 하하, 저도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정상 도착하면 마셔요. 산길은 처음엔 완만했지만 점점 가팔라졌다.
중청 대피소를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암벽 구간이 시작되었다. 우와, 진짜 가파르네요.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 네, 잠깐만 쉬어갈게요.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는 미정을 보며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맑고 투명했다. 뭘 그렇게 봐요? 미정이 웃으며 물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그럼 뭘 봐요? 그냥, 열심히 오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에이, 놀리지 마세요. 미정이 얼굴을 붉혔다. 제가 배낭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들 수 있어요. 같이 천천히 올라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감사해요, 태수 씨. 둘은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다. 손을 놓아야 했지만 둘 다 쉽게 놓지 못했다. 저, 가야죠?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 가요. 손을 놓았지만 그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대청봉 정상에서 오전 11시 드디어 대청봉 정상에 도착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360도로 펼쳐진 산세가 장관이었다. 저 멀리 동의 바다도 보였다. 와, 정말 대단하다. 미정이 감탄했다. 그러게요. 올라오길 잘했어요. 정상 표지석 앞에서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자, 태수 씨, 미정 씨, 둘이 한 장 찍어요. 박철호가 카메라를 들었다. 아, 네, 태수와 미정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했다. 좋아요. 잘 나왔어요. 사진을 확인하니 둘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우리가 연인처럼 보이나? 태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점심시간. 태수는 삼각김밥을, 미정은 샌드위치를 꺼냈다. 하나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밥 하나 드릴게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풍경을 바라보았다. 다른 회원들은 떨어져서 각자 점심을 먹고 있었다. 태수와 미정만 조용한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태수 씨, 네,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장관이에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요. 태수 씨와 함께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미정 씨와 함께 여기 와서 행복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미정의 짧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정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은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건 뭐지?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태수 씨, 미정 씨, 둘은 동시에 말했다가 웃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태수가 말했다. 태수 씨 감사해요. 같이 천천히 올라와 줘서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미정 씨 덕분에 즐거웠어요. 혼자 왔으면 무미건조했을 텐데 이정 씨와 함께여서 모든 게 특별했어요. 저도요. 정말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단순한 산악회 동료 이상의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하산 후
설악산에서 내려온 후 태수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미정과 나란히 앉았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하지 못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결혼한 사람인데. 하지만 미정을 보면 가슴이 뛰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일요일 저녁 9시 서울에 도착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박철호의 인사와 함께 해산했다. 태수 씨, 저 이쪽으로 가야 해요.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수 씨도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미정 씨, 미정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 설악산.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그래. 씻고 쉬어.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태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아내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내를 보았다. 정미라, 52세, 30년을 함께 산 여자. 한때는 사랑했다. 아니, 분명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애정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익숙함만 남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포옹했는지, 키스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미정 씨와는 다르다. 미정과 있으면 가슴이 뛰었다. 대화하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다. 이게 사랑인가? 54세에 다시 사랑에 빠진 건가? 하지만 자신은 결혼한 남자다. 가정이 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다음 주 토요일 산행은 북한산이었다. 태수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을 기다렸다. 미정을 만날 생각에 설렜다.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토요일 아침 우이동에 도착했다. 미정이 먼저 와 있었다. 오늘은 검은색 등산복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태수 씨, 미정 씨, 안녕하세요. 지난주 후유증은 괜찮으세요? 설악산 오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미정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오히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산행이 시작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서로 신경 쓰이는 게 느껴졌다.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수 씨, 저희 괜찮은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요즘 제가 태수 씨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태수 씨는 가정이 있는데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미정 씨도 불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같아요. 태수 씨, 네, 저희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 이미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긴 것 같은데. 노력해 볼게요. 미정 씨도요. 네, 노력할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평일에 만남이 잦아지다. 그 후로 평일에도 자주 만났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하지만 점점 약속을 잡게 되었다. 미정 씨, 수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점심 같이 할까요? 좋아요. 수요일 점심 한강공원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식사 후 한강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태수 씨, 요즘 행복해요. 미정이 말했다.
저도요. 이상해요. 남편 떠나고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들지 않았는데 태수 씨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태수는 걸음을 멈췄다. 미정 씨, 네? 저도 같아요. 미정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만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태수 씨,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저는 결혼한 남자고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둘은 한강 난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미정 씨,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태수 씨 부인한테는 안 들키셨죠? 네. 아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니까. 그런데 태수 씨는 가족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미정 씨. 제가 미정 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예요. 태수 씨를 만나고 싶었던 건 저예요. 미정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 씨 후회하지 않을래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미정 씨, 지금 이 순간 태수 씨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태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11월의 어느 수요일, 11월 중순, 수요일 오후, 태수와 미정은 올림픽 공원을 걷고 있었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예쁘다. 미정이 낙엽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요. 태수 씨 사진 찍어주세요. 네, 좋아요. 미정이 은행나무 아래 서자 태수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떻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자 미정이 웃었다. 저 웃는 얼굴이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예뻐요. 에이, 거짓말. 진심이에요. 둘은 벤치에 앉았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었다. 태수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씨는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옳은 건가 싶어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 자신도 계속 생각하던 문제였다. 미정 씨도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두려워요. 태수 씨한테 피해를 줄까봐. 태수 씨 가정을 망칠까봐. 미정 씨, 저는 혼자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태수 씨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사이를 망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 태수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미정 씨가 좋아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산 타는 동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미정 씨 생각이 자꾸 나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태수 씨,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결혼한 남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태수 씨가 좋아요. 미정 씨, 남편 떠나고 5년 동안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 설레요. 아침에 눈 뜨면 태수 씨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태수 씨 생각해요. 미정 씨, 그런데 태수 씨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태수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오히려 짐이 될까봐 두려워요. 태수 씨 가정을 망칠까봐. 태수는 미정을 끌어안았다.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미정 씨는 짐이 아니에요. 미정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예요. 태수 씨,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감정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도 미정 씨,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미정이 태수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 태수 씨가 필요해요. 그럼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약속해요. 태수 씨 가정에 피해 안 주겠다고. 약속할게요. 둘은 다시 껴안았다. 그렇게 선을 넘었다. 처음으로 함께한 시간. 그날 미정의 집으로 갔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 20평대의 조용한 공간. 들어오세요. 미정이 문을 열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흰색 소파, 작은 식탁, 창가의 화분들. 커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젊은 미정과 남편, 그리고 어린 딸. 그게 남편이에요. 미정이 커피잔을 들고 왔다. 잘생기셨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가끔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립다는 정도예요. 슬프진 않아요. 다행이에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태수 씨, 네,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죠? 글쎄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 이상한가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미정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 씨,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 둘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누군가와 손잡고 앉아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속삭였다. 저도요. 아내랑 이렇게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죠.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안 돼요. 이기적이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미정이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미정이 속삭였다. 저도요. 둘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밖에서는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둘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후 5시 태수는 미정의 집을 나왔다.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야 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미정 씨도 저녁 잘 드세요. 태수 씨, 네. 오늘 행복했어요. 저도요. 미정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가슴에 남았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행복했다. 미정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자신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미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없으면 다시 공허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산책 좀 하다가 요즘 산책 자주 다니네.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건강에 좋지.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태수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정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아내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거리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보니 미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태수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잘 자요. 내일 또 봐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저도 행복했어요. 편히 주무세요. 내일 연락할게요. 숨겨야 하는 관계. 그 후로 태수와 미정은 평일마다 만났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주로 미정의 집에서 만났다. 태수의 집은 위험했다. 아내나 아이들이 갑자기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정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수 씨,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미정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미정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태수는 식탁을 닦고 그릇을 꺼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다 됐어요. 드세요. 와, 맛있겠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집에서 아내랑 밥 먹어도 각자 TV나 스마트폰만 보지 대화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서로한테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 그러게요. 근데 미정 씨와는 매번 새로워요. 대화도 끊이지 않고. 저도요. 태수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수 씨, 네,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미정이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러게요. 미래는 생각하지 말아요. 둘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토요일 산행에서 토요일마다 있는 산악회 산행. 이제는 다른 회원들도 태수와 미정이 함께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태수 씨, 미정 씨, 둘이 진짜 죽이 잘 맞네. 박철호가 농담을 했다. 그냥 걷는 속도가 비슷해서요.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좋아. 산행은 같이 가는 게 제 맛이지. 혼자 가면 외롭잖아. 다행히 박철호는 깊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둘 사귀는 거 아니야? 설마 태수 씨 결혼했잖아.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미정은 불안해했다. 태수 씨,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친구로 다니는 거라고 하면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들킬 뻔한 순간 12월 어느 토요일 산행 후 회식이 있었다. 막걸리가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태수 씨, 미정 씨, 박철호가 큰 소리로 불렀다. 네, 둘이 사이 좋아 보이던데? 뭐 특별한 관계 아니야?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주변 회원들도 웃으며 쳐다보았다.
하하. 무슨 소리세요? 그냥 산행 속도가 비슷해서 자주 같이 걷는 것뿐이에요.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미정 씨는 과부고 태수 씨는 결혼했잖아. 딱 좋은데? 회장님, 농담 심하세요. 미정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보기 좋아. 둘 다 외로운 처지니까 서로 의지하는 것도 좋지.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식은땀이 났다.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미정이 말했다. 태수 씨, 우리 너무 티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조심해야 해요. 다른 회원들한테 들키면. 알아요. 산행 때는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나 봐요. 아니에요. 미정 씨 말이 맞아요. 조심해야죠. 하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숨어야 한다니. 집에서의 긴장.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말했다. 요즘 산행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네. 운동도 되고 좋아서요. 그렇게 재미있어. 네.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 나가서 놀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아내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수는 불안했다.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죄책감과 미정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다.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미정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핸드폰을 보니 미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태수 씨, 오늘 회식 때 놀랐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티를 낸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잘 자요. 태수는 답장했다. 미정 씨,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편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처음 문자로 보냈다. 잠시 후 미정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가슴이 따뜻해졌다. 평온한 일상. 새해가 밝았다. 2024년. 태수와 미정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평일엔 미정의 집에서 만나고 주말엔 산악회에서 만났다. 조심했다. 산행 때는 적당히 거리를 두었고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그저 친구처럼 행동했다. 1월, 2월이 지나갔다. 큰 문제 없이 평온했다. 태수는 행복했다. 미정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삶의 전부였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그것도 익숙해졌다. 아들과 딸은 각자 바빴다. 명절에만 잠깐 집에 왔다 갔다. 아빠, 요즘 좋아 보여요. 설날에 집에 온 딸 수진이 말했다. 그래? 네,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별거 없어. 그냥 등산 다니면서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 등산이 그렇게 좋아요? 응, 좋더라. 너도 한번 같이 갈래? 에이, 전 싫어요. 힘들잖아요. 딸은 웃으며 거절했다. 태수는 안도했다. 들키지 않았다. 3월의 어느 날, 3월 중순, 어느 수요일 오후, 태수는 미정의 집에 있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태수 씨,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미정이 옆에 앉자 태수는 그녀를 안았다. 미정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태수와 미정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딸이에요. 미정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거실로 들어온 젊은 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정을 닮은 여자였다. 엄마,
깜짝 방문. 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태수를 보고 멈췄다. 이건, 미정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여기 누구세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지야, 이분은 산악회 회원이에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태수가 급히 말했다. 산악회 회원.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수를 보았다. 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미정 씨와 같은 산악회. 엄마, 얘기 좀 해요. 이분은 나가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야, 이분, 나가주세요.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미안해요, 태수 씨.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다. 문 밖에서 안쪽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남자 누구예요? 그냥 산악회 친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위기 보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설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태수는 빠르게 걸어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왔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어.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정은 어떻게 될까? 딸에게 뭐라고 설명할까? 핸드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태수 씨, 만날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요. 저녁에 딸이랑 얘기 좀 하고 6시쯤 올림픽 공원에서 봐요.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올림픽 공원에서 오후 6시 올림픽 공원. 해가 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미정이 걸어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미정 씨. 태수가 일어서자 미정이 그의 품에 안겼다. 태수 씨, 어떡해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에요? 딸이 뭐래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우리 사이를 어떻게요? 제 핸드폰 문자 봤대요. 태수 씨한테 보낸 문자들. 아. 민지가 심하게 화를 냈어요. 엄마가 어떻게 유부남이랑 그럴 수 있냐고. 미정이 눈물을 흘렸다. 딸이 뭐래요? 당장 끊으래요. 안 그러면 연 끊겠대요. 자기는 그런 엄마 밑에서 살 수 없대요. 미정 씨. 엄마가 아빠 죽고 5년 만에 딴 남자랑. 그것도 유부남이랑. 창피하다고. 엄마가 아빠를 배신한 거라고.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한테 화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예요. 아빠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민지가. 아빠 잃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마가 다른 남자랑. 이해해요. 태수 씨 미안해요. 미정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다. 미정 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딸을 잃을 순 없어요. 제게 남은 가족은 딸밖에 없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태수 씨도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부인한테 잘하세요. 자녀들한테 잘하세요. 미정 씨. 우리 여기서 끝이에요. 안 돼요. 미정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요. 저도 태수 씨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게 맞아요.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진짜였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정이 일어섰다. 미정 씨, 앉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이미 결정했어요. 민지한테 약속했어요. 태수 씨 안 만나겠다고. 미정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는 게 뭔지 다시 알았어요. 그럼 하지만 이제 안녕히 계세요. 미정 씨, 제발. 사랑했어요. 태수 씨. 정말 사랑했어요. 미정이 돌아섰다. 미정 씨, 태수가 소리쳤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내렸다. 공원의 가로등이 켜졌다. 태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54세 중년 남자가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있었다. 왔어? 늦었네. 응, 어디 갔다 왔어? 산책. 했어.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씻고 쉬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태수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 지금 뭐가 된 거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54세, 퇴직한 남자. 결혼 30년 차.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버림받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미정 생각뿐이었다.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다. 그녀가 끝내자고 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뒤척였다. 그녀가 없는 일상.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다. 미정 씨, 저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미정 씨,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가 지났다. 미정은 산악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 미정 씨 어디 갔어요? 태수가 박철호에게 물었다. 미정 씨요? 잠시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못 나온대요. 그렇군요. 왜요? 찾으세요? 아니요, 그냥 안 보여서요. 박철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수를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산행도 재미가 없었다. 미정 없이 걷는 산은 의미가 없었다. 혼자 걷다가 예전에 미정과 함께 앉았던 벤치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여기서 미정 씨랑 같이 쉬었는데, 저기 바위에서 미정 씨가 물 마시면서 웃었는데, 모든 게 그녀와의 추억이었다. 혼자만의 시간. 평일 낮 할 일이 없었다. 예전엔 미정과 만났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미정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혹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에 갔다. 예전에 미정과 처음 우연히 만났던 곳.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책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올림픽 공원을 걸었다. 미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그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미정 씨. 혼잣말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보고 싶었다. 미칠 것 같았다.
아내의 눈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뭐가요? 요즘 이상해. 맨날 멍하니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고민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아내는 태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산행도 안 가더니. 무슨 일 있어? 그냥 쉬고 싶어서요. 정말 아무 일 없어. 네. 없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다. 아내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른 척한 것일 수도.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작년부터 뭔가 달랐어. 행복해 보였어. 오랜만에. 밝게 웃고 활기차고. 근데 요즘은 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아니, 예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을게. 하지만 힘들면 얘기해. 우리 부부잖아. 고마워요.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나고 4월이 되었다. 미정과 헤어진 지 한 달. 여전히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태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다. 하루가 의미 없었다. 식욕도 없었다. 살이 빠졌다. 아빠, 살 많이 빠지셨네요. 주말에 집에 온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운동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근데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보세요. 검진이라도. 알았어.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도 없었다. 미정 없는 삶은 무의미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을까 싶어서. 하지만 없었다. 미정 씨, 보고 싶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5월에 산악회 모임. 5월 초 산악회 정기 모임이 있었다. 태수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박철호의 연락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식당에 도착하니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미정은 없었다. 태수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산행 안 나오시던데 좀 바빠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식사하며 박철호가 말했다. 다들 아시죠? 미정 씨 탈퇴한다고 연락 왔어요.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탈퇴요? 네. 개인 사정이래요. 더 이상 산악회 못 나온대요. 아쉽네요. 좋은 회원이었는데.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미정이 완전히 떠났다. 산악회마저 탈퇴했다. 이제 그녀를 볼 방법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보았다. 5월의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다. 시간의 흐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미정과 헤어진 지 6개월. 태수는 여전히 산악회에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산행이었다. 미정 생각은 여전히 났다. 매일. 하지만 점점 무뎌졌다. 날카로운 그리움이 둔탁한 아픔으로 바뀌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 나아졌다.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다. 가끔 대화도 하고 주말에 함께 산책도 갔다. 당신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내가 말했다. 그래요? 응. 봄에는 정말 걱정했어. 우울증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미정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다. 9월의 어느 토요일,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북한산 산행이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심장이 뛰었다. 미정이었다.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다. 검은색 등산복, 짧은 머리. 미정 씨, 태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미정도 태수를 보았다.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태수 씨, 미정 씨, 오랜만이에요. 6개월 만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태수 씨는요? 저도 그냥 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둘은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미정 씨, 산악회 탈퇴했다고 들었어요. 네, 더 이상 거기 다닐 수 없었어요. 딸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행이네요. 태수 씨는, 가정은 괜찮으세요? 네. 별일 없어요. 아내랑 관계도 조금 나아졌고요. 다행이에요. 다시 침묵.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태수 씨, 네, 저, 미안했어요. 갑자기 연락 끊고 산악회도 그만두고. 아니에요. 이해해요. 미정 씨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뭐요? 태수 씨를 만난 것, 후회 안 해요. 미정의 눈빛이 따뜻했다. 저도요. 미정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저도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수 씨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셔야 해요. 미정 씨도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태수 씨 하나면 충분해요. 추억으로. 태수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미정 씨, 태수 씨,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미정 씨도. 미정이 돌아섰다. 미정 씨, 태수가 불렀다. 미정이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사랑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사랑했어요. 태수 씨.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미정이 멀어져 갔다.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안녕, 미정 씨.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가을 다시. 지금은 가을입니다. 2025년 10월. 미정 씨를 마지막으로 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산악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변함없이 산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봄꽃, 여름 녹음.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혼자 걷습니다. 가끔 그녀가 앉았던 벤치에 앉아 쉽니다. 여기서 미정 씨랑 샌드위치 나눠 먹었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내와의 변화. 아내와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는 합니다. 당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글쎄,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골라봐. 그럼 된장찌개? 알았어. 만들어줄게.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이런 게 부부인가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작년에 힘든 시기 있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하지만 그때 당신이 많이 외로웠다는 건 알아요. 여보, 나도 반성했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내 일만 바빴으니까.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이제라도 잘해봐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래도 집에 남아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인가 봅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다.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산.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봅니다. 서울이 보입니다. 저 멀리 한강도 보입니다. 미정 씨,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소가 함께 걷던 시간이.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루어지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 끝나는 사랑. 미정 씨와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와의 관계도 나름의 사랑입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합니다. 설레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미정 씨에게, 미정 씨,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을 거예요.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다시 알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정 씨. 그리고 사랑했어요. 하산.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하산할 시간입니다. 배낭을 메고 일어섭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립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죠. 잘 다녀왔어? 응, 날씨 좋았어. 씻고 와. 밥 차릴게. 고마워.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미정 씨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사랑은 제 마음 한편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 위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언젠가 올랐던 정상의 기억처럼,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소중한 추억으로 여전히 산악회에 다니고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안정적입니다. 어느 봄날 산악회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박철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미정 씨 재혼한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혼이요? 네. 작년에 좋은 분 만났대요. 같은 나이 호라비 선생님이래요. 다음 달에 결혼식 한대요. 그렇군요. 초대장 보냈던데 우리 산악회 사람들도 와달래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태수 씨랑 미정 씨 친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요. 사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을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혼자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미정 씨와 처음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중간 쉼터에 앉았습니다. 그녀와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벤치에 미정 씨 축하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상에서의 깨달음. 100군데 정상에 올랐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미정 씨와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정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말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닿을 것입니다. 집으로,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아내가 반겼습니다. 응, 오늘따라 늦었네. 배고프겠다. 저녁 먹자. 그래.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두부구이. 맛있다. 다행이다. 오늘 김치가 잘 익어서. 소소한 대화.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인가 봅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계속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한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50대 중년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아픕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있고,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덜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간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 현실적인 결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